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된 지금 전국적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도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1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감염이 많아 방심은 금물입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의 플러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매출액 10억 이상, 종사자 5인 이상의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오는 27일부터 한 달 동안 신청받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수출 실적이 113억 1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8.7%가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94억 원을 기록했던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앞으로 부산에 2천억 원 이상 투자를 하는 기업은 건축비와 설비비 등 최대 3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또 사업장을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이전 설비비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부산도 이틀 연속 1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감염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일 부산의 코로나 확진자는 11명입니다. 전날 14명에서 3명 줄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진자가 줄어든 건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50일 만에 처음입니다. 전국 확진자도 300명 선으로 줄어 코로나 유행이 주춤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가족 사이 감염 때문입니다. 19일 신규 확진자 11명 중 6명, 절반 이상이 가족으로부터 감염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사이 통계를 봐도 전체 확진자의 45%가 가족 간 감염이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가족 구성원 전체로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접촉 감염 경로 중 집단 시설에서의 감염 사례는 줄어들고 가족 간의 감염 사례는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가족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회 활동이 많은 가족 구성원이 나서서 검사를 받아달라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소에서 운영 중인 임시 선별검사소는 지금까지 5만 명이 검사해 9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름을 알리지 않고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는 만큼 부산시는 오는 24일 운영 종료될 임시 검사소 중 동구 부산역과 부산진구 놀이마루, 기장군 등 5곳을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한 부산 지역 교회 2곳에 내려진 시설 폐쇄 명령 조치가 19일 0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강서구와 서구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이 조정되며 종교 활동에 대한 방역 수칙이 일부 완화됨에 따라 폐쇄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은 예배 등 종교 활동의 경우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 인원이 참여할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측은 이들 교회가 변경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계속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의 플러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플러스 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한 달 동안 각 구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에는 정부의 버팀목 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매출액 10억 원 이상, 종사자 수 5인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포함되며 편의점이나 공연장, 결혼식장 등의 업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수출 실적이 1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의 자료를 보면 부산의 지난해 수출액은 113억 1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8.7%가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94억 원을 기록했던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며 인천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품목별로 보면 2019년 32억 달러로 가장 금액이 많았던 수송 장비가 지난해 13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수입도 지난해 123억 6천만 달러로 2009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는 경기 침체 터널을 빠져나와 새로운 도약의 희망을 찾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변화와 대책을 김한식 기자가 시민들에게 들어봤습니다. 해를 넘긴 코로나19 여파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소비 급감으로 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졌고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을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관광산업은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받아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이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정말 잠자는 시간 말고는 전부 다 그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근데 희망을 잃어서는 되겠습니까? 모든 상인들이 마음이 다 같다고 생각해요. 숙박업계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규모와 상관없이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자구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부여하고 있는 별도의 이제 환경 소독과 관련한 심사를 지금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많은 고객분들께서 호텔 내에서 그 쾌적한 환경 내에서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게끔. 지역 의료관광 산업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렵게 의료관광 메카로 자리 잡았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코로나 종식 이후를 서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라든지 또 환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해서 환자 중심의 치료가 더 될 수 있도록. 소비 위축에 사람들이 외출까지 꺼리면서 직접 물건을 사고 파는 전통시장의 상황은 상상 이상입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이 온라인으로 눈을 돌리는 등 자체적인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온라인 판매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처럼 각계각층에서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이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오는 21일 목요일 11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온라인 포럼도 개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최대 3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투자유치와 관련된 5개 업무 지침을 하나로 통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산에 2천억 원 이상 투자를 하는 기업은 건축비와 설비비 등 최대 3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원 대상도 당초 설립 3년 이상의 법인에 국한했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모기업이 50% 이상 투자하는 신규 법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또 사업장을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이전 설비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부산시가 19일 민선 7기 공약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164개 공약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공약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공약 자문 평가단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결과 김해 신공항 백지화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마스터 플랜 용역 착수 등 핵심 공약 사업이 연차별 목표의 97% 달성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공공기관이 올해 679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자료를 보면 정부 산하 공공기관 19곳 중 8곳이 올해 40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 부산시 산하기관도 모두 8개 기관에서 정규 직원 279명을 뽑습니다. 추가되는 채용 계획에 따라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가직 공무원 시험은 4월, 지방직은 5월에 치러진다며 시와 공공기관이 채용 과정을 통합 관리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19일 부산 지역 공사립 유치원의 관리자와 교사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교육계획 수립 지원 비대면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교육청은 올해 부산 유아교육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담당 부서별로 유치원 운영위원회 업무와 유치원 규칙 개정 절차 등을 안내했습니다. 이날 연수는 2019년 개정 누리과정에 기반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동서대학교가 전국 4년제 대학 중 해외 취업자 수 전국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부의 졸업생 취업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전국의 235개 대학 가운데 해외 취업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부산 외대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외대는 졸업생 128명이 해외 취업했고 7년 연속 해외 취업 전국 1위를 유지했습니다. 또 전국 2위는 108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한 동서대였으며 부산권 대학 6곳이 전국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설 연휴를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부산해수청은 다음 달 5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선원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취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점검을 통해 체불 임금 사실이 확인되면 업체 즉시 해소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체불 임금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영도구 남한동 자원봉사 캠프가 남항동 정나누기 사업 자원봉사자와 함께 행정복지센터에 희망의 드림박스를 전달했습니다. 고신대학교 자원봉사자들이 제작, 후원한 희망의 드림박스에는 식료품과 생필품이 담겼으며 저소득 취약계층 27세대에 전달됐습니다. 자원봉사 캠프는 겨울철 추위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에 후원을 해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대상 학생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학생 성장 변화도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육복지 중점학교 145개교 1,46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현황 분석을 통해 기초자료를 구축해 내년에는 학생들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시교육청은 학생 성장 변화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과 사제동행, 더행복교실, 일상생활 습관 개선 사례 관리, 학업 성취도 향상 등 학생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장군이 공공도서관 무료 택배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내 생애 첫 도서관은 기장군에 거주하는 임신부와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도서를 택배로 무료 배송하고 반납하는 서비스로 기장과 정관도서관 등 군립 공공도서관 5개소에서 운영됩니다. 부산시가 시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올해와 내년 시정 모니터를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200명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오는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년 동안 활동하며 활동 실적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우수 활동자의 경우 매년 시장 표창과 활동 보조 물품, 시 주간 행사 우선 참여 혜택이 주어집니다.